때는 1990년대 초, 내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해였다. 우리는 처음으로 마당에 있는 집으로 집을 사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동안은 마당 없는 좁은 주택에서만 살아왔던 터라 대문과 마당에 있는 집은 가난한 우리 가족에겐 그 자체로 꿈같은 설레임이었다. 그런데 그의 여름은 유난히도 더 더웠다. 그 당시는 에어컨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시절, 우리 집 역시 선풍기에 의지했고 그 선풍기 바람으로 간신히 더위를 쫓고 있었다. 당시 언니와 나는 같은 방을 썼다. 그날도 잠들기 전 늘 즐겨 듣던 라디오 채널을 켰다. 그 채널에는 사람들 사는 이야기, 연예인 뉴스, 인기 가요, 핫이슈 등을 들을 수 있었고 그 흥겨운 소리들이 더운 밤의 적막함을 달래주곤 했다. 그날도 샤워로 공기의 열기를 식힌 뒤 라디오 소리와 선풍기 바람에 기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 눈이 번쩍 떠졌다. 밖에서 들려오는 묘한 소리 때문이었다. 물을 휘젓는 그 기괴한 소리. 그때가 보름이라 달빛이 창호지 문 틈으로 제법 밝게 스며들고 있었고 그 빛 사이로 어렴풋한 그림자 하나가 방 안으로 함께 들어오고 있었다. 마당, 수도가였다. 그곳엔 누군가 아니 무언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손으로 물을 뒤적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정말이지 기괴했다. 그 순간 공포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다. 문득 떠오른 건 예전 여름마다 방송되던 남양 특집 전설의 고양이였다. 구미호 이야기, 천년을 산 여우가 사람이 되기 위해 간을 100개 먹는다는 설화, 여우 누이 설화까지. 그 이야기 속에 여우가 마당 한가운데서 어떤 동물의 간을 먹는 듯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장면들이 겹쳐지듯 떠올랐다. 아니야, 진정하자. 그건 이야기야. 나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이미 최악의 상상들로 폭주하고 있었다. 혹시 도둑인가? 집을 털러다니다 더위를 무리시키는 건가? 무서운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자는 언니를 깨울 순 없었다. 혹시 밖에 있는 그것이 그 소리를 듣고 알게 될까봐. 나는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창하문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조심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눈을 가져다 대었다. 그 순간 그 그림자의 정체가 보였다. 그것은 어이없게도 바로 고양이였다. 각 고무대야 속에서 앞발을 첨벙거리며 물속을 헤집고 있는 동네 길고양이 한 마리. 뭐야? 내가 문을 벌컥 열자 고양이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옆집 지붕 위로 펄쩍 뛰어올랐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얼어붙었다가 곧 허탈하게 웃음이 터졌다. 그날 수도가의 큰 고무대야에는 엄마랑 아빠가 낮에 강에 고동을 잡으러 갔다가 강에서 주워온 고동과 말조개를 함께 해감하려고 담가두었다고 한다. 나는 그날 독서실에서 늦게 돌아와 그 사실을 몰랐고 새벽에 엄마를 깨워 방금 있던 일을 이야기해주고 나서야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조개와 고동의 냄새에 이끌려 고양이가 찾아온 것이었다. 엄마는 다시 고양이가 올까봐 대야 위를 종이 포대로 덮어두셨다. 공포는 한순간에 현타와 웃음으로 그 여름밤의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 하지만 그 정체를 알기 전까지 몇 분간의 깊고 강렬했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그날 이후 갑자기 정체 모를 소리나 묘한 기운이 감지되면 나는 그날의 고양이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말하곤 한다. 혹시 이번에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아직 오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일들을 혼자 상상하고 무서워하고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 여름밤의 기억을 꺼내어 볼 때가 있다. 공포의 실체는 어쩌면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만큼이나 별것 아닐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섣불리 겁먹거나 미리 포기하기보다 진짜 얼굴을 마주할 때까지 숨을 고르고 한 걸음 다가가 바라보면 삶의 한순간의 공포도 웃음과 성찰로 바꾸어주는 기묘한 마법을 품고 있을 수 있으니 말이다. 그 사건 덕분에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한여름밤의 기묘한 반전, 공포와 웃음이 공존했던 특별한 기억을 품게 되었다.